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워드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사이트가 될 수도 있죠. 거기서 만약에 애드센스를 승인을 받았다. 그럼 이제 저희 서브 도메인을 만들면은 애드센스 승인 없이 또 사이트를 하나 더 운영할 수가 있죠. 이 개념이 이제 잘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codinglabs.org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이트에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다고 쳐요. 그럼 사이트를 하나 더 그냥 개인 블로그를 일반적인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또 운영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아예 도메인을 하나 새롭게 파갖고 등록을 해서 거기다가 워드프레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도메인 앞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점 이걸 조금 더 크게 써볼까요? 이런 거죠. 첫 번째 홈페이지가 만약에 이런 사이트였어요. 여기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는 것을 저희들이 서브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서브 도메인으로 해갖고 이렇게 블로그를 또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는 애드센스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냐? 아닙니다. 완전 독립된 사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블로그가 아니고 아예 그냥 이런 일반 사이트예요. 그죠? 일반 사이트예요. 일반 사이트에서 여기서 만약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 일반 사이트라고 제가 쓸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우리는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이트에서 만약에 여기서 애드센스를 승인을 받았다. 그럼 이런 이거하고 완전 다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워드프레스 블로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여기도 광고를 달 수 있다. 승인 없이. 이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서브 도메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먼저 포인트겠죠. 그럼 서브 도메인은 케미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컨트롤 패널, C 패널에 오신 다음에 도메인 추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도메인 추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도메인 가서 도메인에서 자, 제가 도메인이 사이트를 되게 많이 추가를 해놨죠.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이 패스코맷이나 이런 케미클라우드 같은 데서 이제 무제한 생성이 이제 허용되기 때문에 사이트가 느려지기 전까지는 제가 몇 개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고 제 사이트가 뭐 굉장히 유명해져 갖고 방문자가 아주 많아서 느려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계속 도메인 추가하고 만들고. 그래서 지금 계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몇 개로 만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도메인에 와서 Create a new 도메인을 누른 다음에 도메인만 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지우고 이렇게만 칩니다. blog.codinglabs.org
만약에 이거를 카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머니 해도 되고 아니 고 해도 되고 숫자 1을 써도 되고 그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도메인이 사이트가 블로그 1 블로그 2 블로그 3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메인 하나로 여기서 승인을 얻었다. 그러면은 여기 도메인 두 번째 사이트, 세 번째 사이트, 네 번째 사이트, 다섯 번째 사이트, 5개 사이트를 운영을 완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건강 사이트다. 건강 관련.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유머 관련된 사이트, 유머. 여기는 신용카드 정보 관련된 정부 정책 관련된 블로그.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이건 일반 사이트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2번부터는 워드프레스 사이트라고 했을 때 2번, 3번, 4번, 5번 2, 3, 4, 5번 또 다 다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메인 사이트, 메인 도메인에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이트들도 애드센스 애드센스 광고를 같이 붙일 수 있다. 승인 절차 없이. 이게 장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메인 추가하실 필요 없이 하나로 한 개의 도메인으로 서브 도메인을 계속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반드시 여기 체크 표시를 빼야 됩니다. 빼고 그 다음에 서밋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석세스라고 뜨면은 추가가 된 겁니다. 잠시 좀 전에 빨간불이 켜졌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도메인으로 안 넣고 전체를 넣었더니 오류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백한 다음에 다시 도메인 들어와서 create 여기 이걸 누른 다음에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추가를 했더니 잘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도메인 부분만 딱 넣고 HTTP 이런 건 안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체크 표시를 반드시 빼고 submit을 눌러주면은 됩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면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뜰 거예요. 이렇게 떴죠. 그럼 우리가 만든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log.codinglabs.org라는 게 있고 반드시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여기 경로가 그러니까 다큐먼트 루트라는 경로가 이 도메인 이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blog1.codinglabs.org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다음에 이제 서브 도메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접속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은 접속이 되죠.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워드프레스 매니지먼트를 갑니다. cPanel에서는 워드프레스를 원클릭으로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인스톨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서브 도메인을 찾는 거예요. 블로그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블로그 codinglabs.org 이거 맞죠? 자, 일단 아무것도 안 건들고
하겠습니다. 인스톨. 여기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타이틀,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유저네임도 바꿀 수가 있고요. 패스워드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 이메일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꾼 다음에 인스톨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튜닝한 거 있죠. 제너레이트 프레스 튜닝한 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사이트 정보는 설치 후에도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인스톨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은 이렇게 installation complete라고 뜨죠. 이렇게 그랬을 때 no thank you 플러그인을 지금 깔 거냐 말 거냐는 건데 나중에 깔아도 되니까 그리고 no thank you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서브 도메인인 blog.codinglabs.org라는 이제 블로그 워드프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클릭으로 바로 다 되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블로그가 생겼습니다. 워드프레스 기본이죠. 기본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해야 되겠죠. 자, 제 채널에 오시면은 제 채널 제 채널이 아니고 제 뭐죠?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여기 호텔전자 채널 드라이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 오셔서 워드프레스를 누르고 저는 사이드바에 있는 버전을 한번 깔아 보겠습니다. 사이드바에 있는 버전을 누른 다음에 여기 이거죠. 이거를 다운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플러그인을 가서 Add New 플러그인을 누르고 여기다가 올인원을 쳐서 이거를 그 올인원 WP Migration and Backup이라는 플러그인을 깔고 액티베이트를 합니다.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import 가져오기입니다. import를 누르고 여기서 100메가까지 되는데 지금 제가 만든 것은 아주 작아서 바로 됩니다. 파일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이거죠. 사이드바 이걸 누르고 여기 비밀번호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어드민하고 비밀번호가 아이디가 어드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가 호텔천사 꼴뱅이 4개 이거예요. 일단 열기를 한 다음에 용량이 작아서 금방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진행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finish라고 누르지 말고요. 항상 그랬죠. save permanent links structure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아까 그 파일에 있었던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예요. 어드민 호텔 천사 꼴뱅이 4개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초기 비밀번호예요. 이거 사용하지 않고 밑에서 두 번째 글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됐죠? 그런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깝게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사이드바에 가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먼저 이걸 해야죠. 왜냐하면 로그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딱 고정이 됐었잖아요. 이거 바꿔야 되니까 먼저 사용자에 가서 사용자 간 다음에 내가 쓸 사용자를 바꾸는 겁니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관리자가 좀 전에 말한 어드민 비밀번호가 호텔천사 꼴뱅이 4개였죠. 이거를 이 관리자가 있고
또 다른 관리자를 추가한 다음에 이 관리자가 아니고 새롭게 만든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서 기존 관리자를 삭제한다. 그러면은 내가 쓸 관리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 사용자를 추가를 합니다. 실제로 쓸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드민, 그래서 블로그, 이메일은 뭐 자기가 쓸 거를 쓰면 되죠. 저는 예를 들어서 테스트니까 이렇게 쓰고, 비밀번호도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저장 좀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놓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구독자가 아닌, 역할이 구독자가 아닌 관리자다라는 거. 그래요, 관리자를 추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 사용자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메일 오류가 이메일 이미 있대요. 그럼 이걸 1로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관리자가 2명이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드민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새롭게 만든 걸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로그아웃을 하고, 새롭게 만든 어드민 언더바 블로그, 그리고 비밀번호는 좀 전에 이걸로 들어와서 오오 블로그, 어드민 블로그 이거 아닌가? 어드민 블로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타가 있었는 것 같아요. 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그러면은 기존 오픈되어 있던 공용으로 썼던 어드민 이거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만든 걸로만 가능하니까요.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사용자 지우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사항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글이 있다면 그 글을, 어드민이 쓴 글이 있다면은 이거를 이제 새롭게 만든 어드민 블로그라는 새로운 관리자로 명의를 바꿀 거냐라는 거죠. 글쓴이를. 이걸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요거 체크한 다음에 삭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관리자가 사라지고 삭제가 되고 내가 만든 관리자가 남기 때문에 이제 나만 알고 있는 로그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본을 떴을 때는 반드시 어드민을 새롭게 만들고 기존 거를 지워준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를 하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고, 이거는 활성화를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팸으로 스팸 처리를 해주는 게 좀 탁월한데, 이렇게 API 키가 있어요. 여기 무료니까 사이트 가서 한 번만 만들고 그 다음부터 계속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 제 복사본에는 이렇게 시음 목차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설정에 가서 사이트 이름을 바꾸고 마이 블로그 라고 쓰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여기 왔을 때 이 부분, 메뉴 부분은 글 가서 카테고리에 가서 하나씩 바꿔줍니다. 편집 눌러서 유용한 팁, 블로그,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여기 슬러그는 지워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름을 넣으면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돼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워주는 게 좋다. 뭐
쓸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그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또 뭐 있죠? 그냥 내 블로그 아니다. 팁 공용 팁 일단 코딩이라고 할까? 코딩.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두 개를 써놨으니까 이 두 개 글은 지워주시고요. 중복 문서에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괜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지워줍니다. 이 체크를 하고 일괄 작업에서 휴지통으로 이동, 적용. 그럼 없어졌죠, 글이. 여기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휴지통도 비우고 싶다. 그럼 글 간 다음에 휴지통 여기 있죠. 두 개 있죠. 휴지통으로 간 다음에 휴지통에 있는 거 체크를 하고 일괄 작업에서 영구 삭제, 적용 하면은 싹 지워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이제 필요하신 것들을 하나씩 깔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단 쉽게 처음에 이 사이트가 이제 일반 사이트였죠. 일반 사이트가 일반 사이트 있죠. 일반 그 메인 사이트가 이렇게 일반 사이트라고 했어요. 일반 사이트죠. 먼저 워드프레스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약에 워드프레스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다고 했을 때 도메인 새롭게 구매하지 않고 있는 도메인 앞에 서브 도메인이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해서 무료입니다. 무제한으로 붙일 수가 있어요. 서브 도메인을 추가를 해서 워드프레스를 깐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깔았죠. 블로그 이렇게 해서 블로그를 깐 거예요. 그리고 설치를 하고 디자인까지 입히는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여기 가셔갖고 아까 보셨죠?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다 있으니까 이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그냥 다시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 만들었죠. 그래 여기 글을 쓴다 라고 하면은 여기도 애드센스 광고가 나온다. 애드센스 광고는 어떻게 넣냐? 요거는 여기서는 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다음이나 다른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또 좀 전에 만들었던 여기 1번 있죠? 똑같습니다. 1번도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도메인은 아까 추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워드프레스 매니지먼트 오셔갖고 인스톨을 누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진행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도메인을 아까 블로그 여기 있죠. 블로그 1번을 선택하고 인스톨 누르고 그럼 설치가 되겠죠. 워드프레스가 자동으로. 그러면은 여기 오셔갖고 워드프레스 호텔전사 채널 여기 여기 뭐라고요? 구글 드라이브에 오신 다음에 워드프레스로 가서 이거 자꾸 뜨냐? 1단 있고 이제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1단이든 사이드바든 들어가셔갖고 여기 복사본을 다운받고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플러그인을 올인원 WP 마이그레이션을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 오셔서 들여오기를 눌러서 그 파일을 갖고 와서 아까 좀 전에 한 것처럼 하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이트가 하나 생기겠죠. 사이트가 이렇게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 이 사이트 따로 이 사이트 따로 따로 그러니까 도메인 하나로 서브 도메인만 추가를 해서 사이트를 3개를 운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복사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한 번씩 쓰시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쓰면 되니까 여기 오셔갖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조금 길었어요. 벌써 25분이나 지났네. 조금 길었지만 서브 도메인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다시 좀 천천히 따라만 해보시면 됩니다. 오류가 생기거나 잘 안 되거나 오류 생길 일도 없는데 일단은 잘 안 되거나 그러시면은 호텔전사 카페 오셔갖고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거기는 질문하는 곳이에요. 제가 질문 보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